안녕하십니까. 보통 밤에 첫째나 둘째를 재우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전 영상 텐션이 좀 낮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둘째, 6살 둘째 방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소리가 이제 밖으로 좀 덜 셀 것 같습니다. 촬영 환경이 조금 이렇게 유아틱합니다. 둘째 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다소 이해를 부탁드리고, 갑자기 둘째가 자다가 깨서 난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혈당 다이어트, 이게 다 그 연소 혈당기가 이제 대중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다이어트 때문은 아니었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쓰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이어트 후기도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78kg에서 한 81k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81kg, 그냥 뭐 괜찮다 그러면 한 78kg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쯤에 한 81kg 정도를 찍고, 이게 너무 몸이 좀 불편하다, 더부룩하다 기분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한 5kg 정도 빼보자. 그래서 75kg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다이어트를 시작해 봤습니다. 근데 뭐 저는 다이어트를 해도 별건 없습니다. 그냥 뭐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라도 먹고, 운동은 뭐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끔 뭐 산책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 점심이랑 저녁에는 밥을 한 반 공기 정도만 먹자. 이런 평범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한 달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렸던 초기 영상들을 보시고 지금 보시면 조금 빠졌구나. 한 5kg 정도 뺐거든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컨셉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보통은 한 78kg 정도에서 더 잘 안 빠지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조금 아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보통 목표를 하고 빼면 한 78kg 정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이번 다이어트 때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연소 혈당 측정기를 체험하는 시기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제가 다이어트를 결정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본의 아니게 연소 혈당 측정 수치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와 같이 그냥 뭐 점심 저녁 반 공기 정도 먹고,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혈당 데이터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눈으로 보는 것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밥을 반 공기 먹고 또 뭐 한 공기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사실 뭐 반 공기만 먹자고 했다가도 그렇게 뭐 한 공기를 먹을 때도 있고 했는데, 어쩔 때 이제 뭐 한 공기 먹었을 때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눈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바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제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심하게 됩니다. 둘째는 실시간 보상입니다. 밥을 반 공기 먹었을 때 확실히 혈당이 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이게 약간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은 큰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 뭐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으면서 이걸 좀 계속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식사를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도 올렸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뭐 여러 가지 원리로 살을 찌우는데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던 음식은 피하게 되고, 별 생각 없이 먹던 좀 단 음식들, 뭐 디저트들도 피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넷째는 아침을 굶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게 보이고요. 안 먹게 되면 조금 이제 혈당 흐름이 좀 많이 이제 뭐 불안정하다거나 점심 때 식사를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게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아침을 조금이라도 챙겨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혈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야식도 확실하게 안 먹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좀 선순환되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이거죠. 그래서요, 살이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근사한 대답인데요. 최근 5월 20일에 테슬라가 그 X 공식 계정에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인데, 이제 로봇택시, 자율주행을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로봇택시는 사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뭐 허황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했죠. If you ask wrong question, the right answer is impossible. 심금을 울립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올바른 정답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대답이죠. 질문을 이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연소 혈당기를 쓰면 살이 빠지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답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연소 혈당 측정기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1000% 맞다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형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현 상태, 이왕이면은 수치화된 어떤 정보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그거 바로 체중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만일 누군가가 체중계를 쓰는 게 반대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체중계를 쓰면 살이 빠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질문을 좀 바꿔서 체중계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제 대답도 똑같은 겁니다. 다이어트의 요소를 최대한 간단히 말한다면 대부분 식사, 운동 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식단이라거나 운동 이렇게 되겠죠. 체중계는 말하자면은 결과를 보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체중을 재봐서 결과적으로 체중이 줄었냐 올랐냐 요거를 봤죠. 다이어트 진행 과정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단,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체중계를 썼을 겁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정을 알 수 있는 측정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로젠픽 같은 연소혈당 측정기죠.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연소혈당 측정기를 쓰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떨어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식사를 했을 때 유독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책이라거나 운동을 할 때 혈당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좀 보게 됐고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연소 혈당 측정기를 써보기 전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연소 혈당 측정기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도 경험을 한번 해보신다면 1000%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소 혈당 측정기를 써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 정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써볼 거를 추천드리고요. 특히 체중계만으로 나의 어떤 상태를 체크하셨다면 연소혈당 측정기도 한번 써보시면 실시간으로 다이어트의 과정들을 알 수 있고 또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모습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